안녕하세요, 라뮤나입니다. 오늘은 인사이트를 알려주는 경기 침체가 어떻게 왔는지, 일본은 어떻게 대처를 했기 때문에 잃어버린 20년, 아니 30년이 되었는지, 일본의 이 사건을 통하여 지속성을 무시하면 위험하다는 것을, 무지함은 무섭다는 것을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한번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하기 전 라뮤나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고자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전 영상도 다 좋은 내용이니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관심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본의 경기 침체를, 일본의 버블 봉제를,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알려면은 1980년으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80년대 일본은 강국이었습니다. 세계 50대 기업 중 33개 기업이 일본이었으며 일본의 시가총액 1위가 곧 세계 1위였고 우리나라보다 GDP는 당연 높았으며 일본 도쿄 땅값은 미국 전 세계 땅값의 4배에 달하기도 하였습니다. 과연 일본은 어떻게 이러한 성적을 내면서 강국으로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의 시작은 1970년대로 잠깐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1970년대 1차, 2차의 오일 쇼크가 발생한 후 미국은 경기 침체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폭등과 그것으로 인하여 폴 보커의 미친 금리 인상이 시작되기도 하는 시점이 이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 상황에 미국은 금리를 엄청 올리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달러의 가치는 상승하게 되고 이에 엔화의 가치는 하락하게 됩니다. 이렇게 엔화는 절하하기 시작하면서 일본은 수출이 증가하게 돼버리는 것이죠. 이에 일본의 본질적인 장인 정신이 한몫을 하게 되면서 기업의 이미지와 품질이 좋다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하게 돼버리며 이렇게 일본의 경기는 호황기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안 좋은 상황 속에 수출이 잘 되어버리니 호황이 일어나 버리고 이런 상황이 일어나니 이에 일본은 주식시장이 상승하게 되며 부동산도 과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호황을 계속적으로 누리다 보니 경기가 너무 좋다 보니 주가와 부동산은 떨어지는 일이 없었고 이것은 대공황 이전의 상황과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즉 불패의식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일본은 절대 망할 수 없다는 그런 불패의식 말이죠. 의식과 심리는 모든 것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렇게 일본은 엔화가 상대적으로 절하가 되어 경기의 호황을 겪었지만 미국에서 그 유명한 플라자 합의를 제안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수출의 의존도가 내수의 의존도보다 높아 미국도 수출에 의존을 했던 시기이기도 하였고 그렇게 미국은 본인의 달러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절하시키면서 수출이 잘 되기를 바랬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합류를 합의하는 달러의 가치를 낮추는 엔화와 마르크화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올리는 플라자 합의를 하게 됩니다. 이때 왜 일본과 독일은 플라자 합의에 동의를 해야 했을까라고 말을 하면 미국이 경기가 좋지 않더라고 했더라도 미국은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자였으며 일본과 독일은 패배자였기 때문에 미국은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군수적으로, 지리적으로 세계 1위인 것은 여전하였기 때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일본이 경기 호황을 맞이하더라도 일본은 어쩔 수 없이 세계 2차 대전에서 패전국이었으며 시간이 지나도 그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계 2차 대전에서 원자폭탄을 터뜨린 것도 미국이었지만 그 후에 원자폭탄으로 인하여 일본에 망했던 것을 재건을 도와준 것도 미국이었습니다. 일본은 어쩔 수 없이 미국 앞에서는 약자였습니다. 모든 것이 미국의 돈으로 움직이고 미국의 빚이 많았던 것도 일본이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플라자 합의라는 것이 일본에게만 불리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플라자 합의를 한 것은 미국과 일본 그리고 독일이었으며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달러 가치를 올라가자 독일의 마르크와도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일본만 호황을 누리고 있던 상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플라자 합의를 하게 되었고 이후 엔화는 강세를 띠게 됩니다. 이에 일본은 경쟁력도 떨어지게 되었고 수출도 떨어지게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일본은 수출로 인한 호황을 맞이하였기에 수출이 줄어들면서 경기 불황이 찾아오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에 일본은 이런 경기 불황을 막기 위하여 금리를 인하하며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호황만 누렸던 일본은 그런 시대를 잊지 못하였기 때문에 천천히 잔잔하게 금리 인하를 실시하고 부동산 규제를 완화했어야 했지만 그렇지 않고 급하게 부동산 대출 200%까지 급격하게
완화를 해버리게 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만약 대출 완화를 장기간 동안 천천히 했었더라면 지금의 일본의 잃어버린 30년도 없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허나 이런 경우는 일본도 처음이었고 뭐든지 다 처음이었기 때문에 일본은 급한 불을 껐어야 했고 이에 대출 200%를 급격하게 올려버리게 된 것이었죠. 이런 상황과 금리 인하에 일본 국민들은 부담감이 사라져 이에 과열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대출 과열은 돈을 싸게 빌릴 수 있게 되며 이것은 즉 주식과 부동산의 열풍이 되기 마련이었고 이것이 버블까지 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 것이었죠. 이렇게 일본의 주식과 부동산이 과열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현상으로 버블까지 일어나게 되니 국민들은 일을 하지 않기 시작하게 됩니다. 포모가 일어난 것이었죠. 국민들이 일을 하지 않으니 노동력은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회사는 부도가 맞이하는 일도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일본은 또 처음이었기 때문에 늦게 인식하게 되었고 또 급격하게 금리를 3.5%로 올려버리게 됩니다. 일본은 너무 급했습니다. 낮출 때도 급했고 올릴 때도 급했습니다. 즉 트렌드, 지속성을 어겨버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확 반응하며 놀라기도 하면서 이에 즉각적인 반응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또 일본 정부는 금리만 3.5%로 올린 것이 아니라 대출 완화도 200%에서 갑자기 70%로 줄여버리는 등 갑작스러운 긴축을 해버리게 됩니다. 이에 엄청난 금리 인상과 대출은 줄어버리기 시작하였고 일본 국민들은 놀라기 시작하면서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은 급격한 금리 인상을 버티지 못하고 너도 나도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판매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일본은 지속성을 어겼기 때문에 화들짝 놀라 주식도 부동산도 떨어지며 소비 또한 둔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이었고 심리였습니다. 그 시절의 심리 말이죠. 그때의 심리가 지금에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게 되기도 합니다. 또 일본의 호황을 누렸던 수출, 그것도 엔화가 쌌다고 전부 수출이 되는 것도 아닌 장인정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도구로 적용을 하게 되어버리죠. 무엇이든 잘 나갈 땐 무엇을 해도 잘 나가기 마련이고 어떤 것을 해도 잘 나가기 마련인데 또 이것은 반대로 안 될 때는 무엇을 해도 안 되고 무엇을 해도 어려운 것, 그런 것이 일본에도 적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즉 장인정신이라는 그것은 아이러니하게 도구로 적용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세계 호황기를 누렸던 일본이 경기 침체가 오게 되었고 주식과 부동산의 폭락을 경험했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방어적인 성향을 가지게 되어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무서운 것으로 인식을 하기 시작했고 옛날의 일본이 세계 1위였던 이러한 옛 환상에 빠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경기 호황을 누렸던 시대는 장인정신이 먹혀서 물건도 잘 팔렸기 때문이었죠. 이러한 옛 향수를 일본은 버리지 못하게 됩니다. 중국의 경우만 해도 물건을 저렴한 인건비로 싸게 만들어 대량으로 풀게 되지만 일본은 그렇지 못하고 고집을 부리면서 수출은 더 되지 않았던 것이었죠. 그렇게 혁명이 시작하면서 IT가 찾아오게 되었고 또 이러한 경기 불황으로 일본은 디플레이션과 엔화 상승을 탈출하고자 아베 총리는 레이건의 대통령의 레이노믹스를 모티브로 한 아베노믹스 정책으로 옛 경기 호황을 얻고자 밀어붙이게 됩니다. 아베노믹스라는 엔화를 절하시키면서 이전에 돌아오고자 하는 취지는 정말 좋았지만 이 정책을 실시한 상황은 그 호황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장인 정신보다는 품질은 좋지 않지만 싼 물건들이 더 잘 팔리는 시대였고 IT가 붐이 되면서 세계적으로 아마존 효과처럼 개인들도 직접 물건을 살 수 있었던 시기였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을 예상하지 못한 일본이었기에 잃어버린 30년은 계속되었고 또 불황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민들은 모든 것에 소극적으로 방어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시대가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게 된 것이죠. 정치에도 관심이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자기 살 길에 너무나도 바빴던 현대적 시대가 빨리 오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렇게 소극적이고 방어적으로 변한 시대는 그 다음의 시대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면서 그것을 이어받게 돼버립니다. 인간의 대를 이은 것도 그렇고 기업도 결국 사람이 대를 이어버렸기 때문에 기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도 본인이 살고자 나라를 신경 쓸 거를이 없었고 자기 도생을 선택하게 돼버리면서 지금의 이 상황이 계속 역순환의 연속이 돼버리기도 합니다. 그것이 일본입니다.